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스케줄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스케줄링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케줄링 할 수 있는, 특히 CPU 스케줄링에 관계되어진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는데, 각 알고리즘들에 대한 특징과 그 성능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이 있고 또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알고리즘들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간단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선입선처리, First Come First Served라고 해서 FCFS로 약자로 나타내지는 그런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가장 먼저 CPU를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에게 CPU를 가장 먼저 할당을 해주는 그런 아주 단순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선점형 스케줄링 방법으로서 우리 앞에서 선점형 스케줄링과 비선점형 스케줄링에 대한 차이점 살펴봤었죠. 비선점형, 그러니까 선점하지 않는 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CPU를 내줄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이고, 선점형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내가 강제로 CPU를 뺏어올 수 있는, 누군가의 CPU를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그런 스케줄링이다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서 살펴볼 것은 비선점형으로 스케줄링 할 수 있는 선입선처리 방법들을 살펴볼 것인데, 간단하게 레디큐를, 자, 레디큐가 뭐였었죠? CPU를 할당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의 목록이었잖아요. 자, 이 레디큐를 FIFO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Q로 구현을 해준다면, 그죠? 긴 대롱처럼 먼저 들어온 내용을 제일 앞쪽에, 나중에 들어온 것을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FIFO Q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쉽게 구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FCFS라는 방법은 다른 스케줄링 방법에 비해서 평균 대기 시간, 왜 평균 대기 시간이냐면 우리 앞서서 각각의 스케줄링에 대한 성능들을 비교할 때 이 대기 시간이라는 것이 스케줄링 방법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하나의 시스템의 프로세스가 도착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느냐라는 것들을 각각의 사례마다 다를 테니까 어떤 특정 한 사례를 가지고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균으로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이 평균 대기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간단하지만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스케줄링 방법입니다. 자, 이 선입선처리라는 스케줄링 방법에 대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가정하기를 세 개의 프로세스가 시각 0에 도착했다. P1, P2, P3라는 순서대로 거의 같은 시간에 도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각각의 프로세스 상황마다 각 시스템에서 프로세스가 운영되어지는 방법에 따라 무한한 가지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한 사례를 가지고서 조사를 해볼 것인데, 자, 이때 간트 차트라고 해서 각 프로세스가 서비스 되어질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는지를 하나의 차트로 한번 나타내보고, 그걸 통해서 평균 대기 시간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정하기를 P1, P2, P3의 CPU burst time은 각각 다음과 같다라고 정해봅시다. P1은 24ms로 뭔가 CPU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이고, 상대적으로 P2나 P3는 3ms로 그냥 간단한 처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P1, P2, P3라는 프로세스가 거의 동시에 도착을 했지만 P1이 다른 프로세스 비해 좀 더 빨리 도착했다라고 하면, 선입선처리라는 방법의 기본적인 방법은 P1을 제일 먼저 처리를 해주는, P1에게 제일 먼저 CPU를 할당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각 0에 도착한 P1이 먼저 24ms만큼 자기가 필요한 만큼 CPU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비선점형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두고 교차한다든가 이런 개념들 전혀 없이
비선저명이기 때문에 각각의 CPU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CPU를 사용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0에서부터 24mC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다 CPU를 사용을 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P1은 CPU를 필요로 하지 않을 테니까 P1은 종료가 되어지고 CPU는 더 이상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없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도착한 P2라는 프로세스를 3ms만큼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P2는 0초에 도착했지만 23mC에 돼서야 서비스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따라서 대기 시간을 살펴보면 P1은 도착하자마자 서비스 받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0초이지만 P2는 0초에 도착해서 24mC에 서비스가 되어졌으니까 24mC 동안 기다려주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P2의 대기 시간은 24mC가 되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P2가 24mC 되었을 때 자신이 필요한 3mC만큼 다 처리를 끝마치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도착한 P3가 서비스 받게 되어져서 CPU를 할당받게 되어져서 처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P3 입장에서는 역시 0초에 도착을 했지만 27mC에 가서나 서비스가 되어졌기 때문에 대기 시간은 27mC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누구는 즉각적으로 처리되어지고 누구는 한참 기다려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 프로세스의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면 얘는 0초, 얘는 23mC, 얘는 27mC 되어지니까 대략 17mC 정도가 평균 대기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선입 선처리라는 것이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처리한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P2나 P3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행할 일은 굉장히 짧은데 반해서 앞에 P1이라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 뒤에 도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보면 대형마트 갔는데 앞에 손님이 물건을 잔뜩 샀고 뒤에 있는 손님들이 물건을 다소 조금 구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많은 물건을 구매한 손님이 계산하느라고 나머지 손님들이 쭉 기다려야 하는 대기 시간들이 좀 늘어나는 문제점들이 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적게 산 사람들을 먼저 서비스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P2, P3 그리고 P1이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 앞의 경우와 다 똑같은데 차이점은 P1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도착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시각 0에서 제일 먼저 P2가 즉각적으로 서비스 되어질 것이고 3mC만큼 서비스 되어질 것이고 이후에 3mC 되었을 때 P3가 다시 3mC만큼 CPU를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6mC 되었을 때 P1이 자신이 필요한 23mC만큼 CPU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P2의 대기 시간은 0mC, P3의 대기 시간은 3mC, 그리고 P1의 대기 시간은 6mC만 기다려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면 3mC라는 우리 앞에서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P1을 먼저 서비스했을 때는 17mC의 평균 대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이제는 3mC로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호위 효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긴 CPU 버스트 타임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에게 CPU가 할당되어지기를 짧은 CPU 버스트 타임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앞에 그림에서 보면 긴 CPU 버스트 타임을 가지고 있는 애 뒤쪽으로 짧은 CPU 버스트 타임, 그러니까 빨리 끝날 수 있는 애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호위하고 있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장군이 가면 혹은 왕이 가면 그러니까 옆쪽으로 혹은 뒤쪽으로 신하들이 쭉 쫓아가고 있잖아요. 뭐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긴 CPU 버스트 타임, 즉 CPU 중심의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CPU 중심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CPU를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입출력 중심의 프로세스들,
상대적으로 CPU 중심의 프로세스보다 CPU를 짧게 사용할 프로세스들이 줄줄이 그 뒤에 매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CPU 중심의 프로세스인 A가 CPU를 사용하는 동안에 B들은 입출력 장치를 마치고 CPU 사용하기를 대기하게 되어지는, 기다려주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A가 CPU를 사용을 할 때는 A는 CPU를 오래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오래 사용을 하는 동안에 B들은 입출력 장치를 마치고 나서 이제 CPU를 사용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B들은 짧게 CPU를 사용해도 되지만 A가 오래 CPU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참 옆에서 각각의 B 프로세스들은 기다리고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A가 드디어 CPU 사용을 그만 맞추고 입출력 장치를 처리한다라고 하면, 그땐 B 프로세스들은 워낙에 짧게 CPU를 사용을 할 테니까 CPU를 짧게 사용하고 이제 입출력 장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A가 입출력 장치를 사용을 하려고, 상대적으로 입출력 장치를 처리하는 속도는 CPU를 처리하는 속도에 비해서 느리기 때문에 B 프로세스들이 각각 CPU 처리를 금방 마치고 나서 입출력 장치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A가 여전히 입출력 장치에 대한 처리를 끝마치지 못해서 여전히 B들은 또 대기하게 되어지는, CPU 사용할 때에도 대기하고 입출력 장치 사용할 때도 대기하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좀 비효율적인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호의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 중에서 CPU와 입출력 장치들은 아이들 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까 마트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빨리 끝날 수 있는 작업들을 먼저 처리를 해주자라는 거예요. 굳이 빨리 끝날 수 있는 작업들을 느리게 처리할 수 있는 작업 뒤에 대기시켜서 기다리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shortest job first scheduling이라는 짧은 작업을 먼저 스케줄링하는 그런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